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세중입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혈액투석, 그리고 하나는 복막투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혈액투석은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3번 4시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복막투석은 반대로 집에서 할 수 있다. 복막투석 도관이라는 것을 배에다가 싣는데, 그걸 통해서 하루에 4번 정도, 한 번 갈 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4번씩 투석액을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있고요. 기계투석이라고 해서 밤 동안만 투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계를 대여해 드리는데 기계가 알아서 물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손으로 직접 교환하는 방법 혹은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복막투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드는 비용은 두 가지 방법 다 환자 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환자 드는 비용에 대한 차이는 없고, 복막투석에 기계를 하게 되면 그 대여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적인 효과 면에서는 두 가지 다 노폐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병을 1, 2, 3, 4, 5기로 나누는데 5기에서 말기에 이르게 되면 콩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15% 미만인 그런 단계가 되면 자기 콩팥 기능만 가지고는 이런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수분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치료를 이제 준비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11만 명 정도 있으십니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식, 이런 게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2005년에 보면 28%가 복막투석이었는데 2019년으로 가보면 4%로 작아져 있죠. 네. 수가면에서 복막투석이 조금 더 불리하고 혈액투석이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복막투석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준다든지, 또 복막투석을 하는 시설이나 간호사 인력이나 이런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정보를 충분히 환자분에게 드려서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환경이 또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갈수록 점점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맞춰진 스케줄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그 시간에 맞춰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본인의 일정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해진 병원에 계속 가야 하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장소 이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이동하는 장소에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는 면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장점은 일주일에 3번이니까 일주일에 4일은 투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4일 동안은 투석에 대한 어떤 저런 거 없이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다 생활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데, 투석을 안 하는 날은 노폐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 조절은 계속 잘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복막투석에 비해서는 환자가 따로 도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피부 밑에 이제 동정맥류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관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투석을 할 때마다 2개의 이제 굵은 바늘을 꽂아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복막투석은 이제 반대로 짬짬이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투석의 일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석액을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이동을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에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백에 다 넣어서 가거나, 혹은 좀 기간이 길다 그러면 택배로 보내놓고 본인의 숙소에서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혈액투석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한 2-3달 전부터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이 되지만 해외에 가면 다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복막투석은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무래도 걱정하는 것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 그런 이제 두려움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범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 사업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요. 의사가 직접 교육하는 교육 상담을 하는 것이 있고, 의사 혹은 간호사가 직접 시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또
복막 투석 보관을 관리한다든지 혹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 관리라고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나 환자분한테 큰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환자분의 그 불편함을 확인하는 관리를 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다 묶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83개 병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범사업하고 다르게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참여 병원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등록된 환자분들도 전체가 한 8,0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4,000명 이상이 등록이 된 거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다른 시범사업과 좀 다르게 투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교육하는 것을 교육상담료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투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를 잘 못하고 이래서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석이 뭔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투석을 하게 돼서 하는 경우를 이제 응급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응급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한 47% 정도. 갑자기 이제 요독 증상이 생겨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지경에 이르니까 빨리 이제 응급투석을 시작하는 게 그런 경우가 한 절반 가까이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응급투석이라는 게 관을 꽂게 되면 이게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나 출혈이나 혈전증이나 부과되는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응급투석을 경험하신 분과 응급투석을 하지 않은 분들의 어떤 생존율을 보면 응급투석 하신 분이 훨씬 더 생존율이 나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신대처법이 뭔지 또 설명을 하고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복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동영상 자료도 있고 또 교육책자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이 어떤 선호도 혹은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 관련 또 투석 환경 또 일상생활 이런 항목들을 저희 한 35개 정도를 조사를 해서 환자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를 또 확인하는 작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선택을 했다면 혈액투석을 하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복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선택해서 이걸 보니까 나는 어떤 방법이 내가 더 맞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조금 주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한 70케이스 이상을 좀 해보니까 이제 2019년 12월에 저희가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그때는 응급투석 하시는 분이 42%였고 1년치를 다 모아놓고 봤더니 4% 이상 응급투석 환자가 줄었고요. 또 복막투석 하시는 분을 보니까 2019년에는 한 5% 정도가 복막을 하겠다고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15분 이상 환자분의 교육을 해드렸더니 선택하시는 비율이 한 25%. 그러니까 한 5배 가까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면 환자의 선택하는 그런 폭이 확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질병의 지금 상태와 또 어떤 투석 방법이 있는 것을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신뢰하게 되고 수능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공동 의사 결정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다른 병원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복막투석은 1인당 의료 비용이 한 1,600만 원 정도 또 혈액투석은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선택하는 비율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의료비가 연간 한 180억 정도 줄일 수 있다. 응급투석을 하는 그 당일날 드는 비용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분당서울대병원 기준으로 한 하루에 한 150만 원이 드는데 이걸 한 4% 가까이 줄이니까 이것만 해도 연간 한 10억 원 가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수가까지 넣어야 되는 이유가 공동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건 이제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다 만들었는데 두 번째 이 활용해서 환자에게 상담을 하려면 교육 시간을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10분 이상 한 15분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1회 혹은 2회 정도 환자분이 한 30분 정도는 의사와 직접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평균 진료 시간을 보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진료하는
집중하는 행태에서 갑자기 한 30분 정도 한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걸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충분한 시간 교육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만큼 보존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기존의 수가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교육 수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 보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평생 딱 2번 교육 수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콩팥병 수가라는 건데 이거는 콩팥병이 뭐고 또 어떻게 약을 먹고 합병증이 뭐고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교육 수가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선택한 이후에 혈액투석이 뭔지 복막투석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주는 그렇게 딱 수가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중간에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수가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범사업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얼마만큼 환자에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수가가 더 많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39,000원이라는 정액제로 딱 정해져 있는 수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환자에게 어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어떤 테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환자분에게 교육을 한다면 그만큼 해당되는 수가를 조금 더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다 만들었고 수가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마련을 했고 이걸 했더니 환자분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까지는 알게 됐는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학회 중심으로 지금 이제 다 함께 행복한 의사결정을 하자 해서 이제 다행 캠페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꼭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많이 잘 아셔가지고 환자분에게 할 수 있게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해보실 수 있게끔 지금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행 챌린지라고 해서 다행 선언문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언문도 읽고 제스처도 취하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학회 내에서도 계속 그런 뭐 심포지움 같은 거 열어가지고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